네, 자 그럼 3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펴주시고요. 예, 우리 제4절 모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 파랑 그 표기 제8항 게레메페헤의 얘는 이런 애들은 다 에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게레메페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하는 게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만 뭐 레는 빼고요. 레는 빼고 게메페헤 같은 경우는 에로도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어쨌든 얘네들을 게메페헤 이런 식으로 에로 소리가 나더라도 쓰는 건 어떻게 쓴다? 예로 쓴다. 예, 게메페헤 예로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제8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레메페헤의 예는 에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개수. 그래가지고 개수라고 쓰는 게 맞지 개수라고 쓰려면 틀리다. 비록 개수라고 소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허용입니다. 하여간 원칙과 허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개수라고 겨이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례 예 같은 경우에는 리에나 예 같은 경우에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규정이 약간 좀 잘못됐는데 하여간 어쨌든 사례 무조건 사리에로 그렇게 써야 됩니다. 발음도 사리에로 나고요. 그 다음에 연매 이것도 연미에로 하건 연매로 하건 쓰는 거는 연미에로 써야 되고요. 폐품, 혜택, 계집, 핑계, 계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이로 어이로 소리 나는 한이더라도 여의로 그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는다. 자, 예를 보시면 개송, 게시판, 휴게실. 요게 한자가 다 있네요. 한자가 있는데 요게 개자가 아니라 원래 개자예요. 개. 그래가지고 개송은 이제 불교에서 찬송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부처의 공덕을 그렇게 기르는 노래가 개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시판, 휴게실. 요거는 좀 우리 그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 KBS 항공 능력 시험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게시판, 휴게실 원래 개자인데 겨이로 오히려 이렇게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예들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 다 얘네들은 그 다만은 예외죠. 예외인데 그 개송, 게시판, 휴게실 얘네들은 원래 거의니까 그래서 개로 써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리에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5항에 그 리 같은 경우에는 레로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송은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고 의리에 케케묵다 케케묵다는 표준어 규정 10항에서 단모음한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을의 케케묵다로 적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의 케케묵다 이것도 뒤에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을의 케케묵다로 그렇게 좀 간단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어원적으로 따지면 을의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할 때 그 의례에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케케묵다는 먼지가 켜켜이 쌓이죠. 켜켜이 쌓이다, 켜켜이 묵다에서 케케묵다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얘가 어원에 가깝겠습니다만 그렇지만 89년도에 어원이 이제 다 그 어원은 옛날 일이다. 어원하고는 이미 다 멀어져 버렸다. 그 어원은 다 뭘 썼는지 다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에서 단순한 형태의 의례와 케케묵다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의례, 케케묵다는 그냥 그 에로 쓰는 것이고 그렇지만 뭐 개수나 사례나 위에 그 파랑에 나오는 걔들은 예로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 보시면 리에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을 해요. 표준발음법 5항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8항에서 리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리에 같은 경우는 레로 소리 나는 경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에 같은 경우는 원래 발음도 리에고 쓰는 것도 리에니까 요거는 좀 하여간 요 내용은 리에 같은 경우에는 파랑에서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용례의 사례도 삭제되어야겠습니다. 사리에라고 발음해야 되지 사리에를 사례라고 발음하는 거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되지도 않습니다. 발음이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여간 뭐 그 원래 리에였던 것은 리에가 아니라 개, 매, 폐, 해
이렇게 여의였던 것이 애로 소리 나는 어의로 소리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의로 써준다라는 것이 8항의 내용이고, 다만 보시면 그래도 원래 어의였던 거는 어의로 써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핑겨이가 있고 핑거이가 있네요. 자, 이거 핑개, 이거 그 핑계로 뒤에 걸로 소리 난다 하더라도 쓰는 건 어떻게 써줘야 된다? 앞에 걸로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핑겨이로 쓰는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 휴게실과 휴게실이 있네요. 요거는 원래 거이라고 그랬죠? 예, 원래 개니까 개 아닙니다. 예, 거의입니다. 겨이가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휴게실 뒤에 걸로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케케묵다 같은 경우에도 케케묵다 의뢰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케케묵다 그 뒤에 걸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어원으로 보자면 앞에 게 가까울 텐데 어원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냥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케케묵다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9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 9항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자, 의 발음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 발음이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이게 제가 좀 많이 드는 예예요. 문의의, 의의. 자,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말이 있다고 치면 요게 의가 지금 4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 뭘로 발음해야 되나요? 요거는 니로만 발음이 돼요. 니로만.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로만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오브의 뜻이네요. 영어의 그 소유격 오브의 뜻이죠. 의, 관용격 조사.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나 에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의나 에로 소리가 날 수 있고, 오브의 경우에는 오브의 뜻. 자, 그 다음에 의, 이렇게 단어의 앞에 오는 의 있죠? 이런 거는 의로만 소리가 납니다. 의로만. 그 다음에 단어의 제일 뒤에 나오는 의 있죠? 자음이 앞에 안 오는 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나 아니면 이로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총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문의의 의의, 문의의 의의, 문의의 의의, 문의의 의의. 이런 식으로 총 4개로 그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규칙 좀 알아두세요. 앞에 자음이 오면 이로만 소리 난다. 오브의 뜻, 이걸 때는 의나 에로 소리가 날 수 있다. 단어의 앞에 오는 의는 의로 소리 난다. 단어의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의는 의나 이로 소리가 날 수 있다. 예, 요거 일단 요 지식을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의 표기를 좀 봐주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표기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에나 이, 예, 아니면 니, 이, 뭐 이런 식으로 이나 에로 그렇게 소리 나는 한이 있더라도 쓰는 건 어떻게 써줘야 된다? 의로 써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9항을 보시면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그래가지고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 아까 전에 자음이 앞에 오거나 아니면 의가 단어의 뒤에 오는 경우에는 이로도 소리가 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지만 이로 소리 나더라도 어떻게 적는다? 의로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은 버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거예요. 의라고 써줘야지 발음이 의이라고 난다 하더라도 의의 그렇게 앞에 걸로 써줘야겠습니다. 본의, 문의, 그 다음에 보니, 오니, 한이, 바람, 닐리리, 닝큼, 띄어쓰기, 시어, 티어, 희망, 희다, 유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로 써줘야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본이란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을 가리키고 온이란 화살의 머리를 활시 위에 끼우도록 에워낸 부분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은 다 뭐 옛날에 쓰는 말이고 요즘 뭐 화살 다루는 사람, 뭐 양궁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누가 화살을 다루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들은 모르셔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알면은 그냥 교양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제가 이런 거 본이라든지 온이라든지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이런 문제 안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요즘 쓰는 말 있죠? 쓰는 말들을 위주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휘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어휘력이 좀 딸려가지고 요즘 쓰는 말인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 어휘력에 너무 자신해가지고 이건 안 쓰는 말이야 이렇게 바로 없애지 마시고, 예, 어쨌든 하여간 너무 이렇게 안 쓰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교양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둘째 단락 보시면
그 어머니 읽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는 경구개음 니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늘리리 무늬 등의 니는 구개음하지 않는 니은, 곧 치경음 니은을 n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로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똑같이 니은으로 써요. 니은으로 쓰지만 어머니 그 어머니의 니은과 노인의 니은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예. 그 다음에 노인 이렇게 했을 때 요 같은 니은을 씁니다만 요 니은은 이 앞에서의 니은은 이렇게 n자를 끄트머리를 길게 한 요 발음을 써요. 그 다음에 노인의 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 니은, 예, 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하면 그냥 n 발음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두 개 발음이 달라요. 두 개 발음이 다릅니다만 이게 우리가 저기 그 아까 전에 그 뭐 문의할 때, 예, 문의할 때 요 니은은 어떻게 소리 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 비록 이제 니로 소리가 나지만 요거는 n으로 소리가 납니다. 요렇게 이 앞에 제가 니로 발음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지만 요것도 이제 로마자로 옮겨 보면은 요렇게 n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길쭉한 요런 그 n으로 니은이 n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노인할 때 그냥 n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어머니 할 때는 니은을 너무 자연스럽게 발음하잖아요. 그런데 문의할 때는 좀 약간 다르게 좀 어렵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냥 n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음도 실제로 좀 달라요. 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하여간 의를 붙이기로 한 거는 이렇게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의로 그렇게 표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뭐 그렇게 그 어머니 읽으니까 거기에서의 그 n과 니은과 그 다음에 그 문이 늘리리 할 때 그때의 그 n은 니은은 다르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자를 갖다 붙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실까요? 그럼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한이바람 이런 게 나오네요. 자, 한이바람. 요게 여러분들 그 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한이라는 것은 이게 제가 뭘 하나 써볼게요. 네, 새 한이 그 다음에 새 한이 마높 이 한이도 좀 이쁘게 다시 쓰겠습니다. 한이 마높. 자,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새 한이 마높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게 그러니까 뭐 들어보신 적은 있겠습니다만 요렇게 네 개를 다 이어가지고 하는 건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엇의 그거예요. 저 고유어예요. 어떤 말의 고유어냐면 동서남북의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동서남북.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한이바람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한이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 바람입니까? 그거는 서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이름 중에 한이가 좀 많잖아요. 그 한이가 많은 이유가 서풍이 어떤 바람이냐 하면 추운 북풍을 몰아내는 봄바람입니다. 서풍이 불어오면 봄바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뜻한 기운의 그런 바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의 이름에 그 따뜻한 그런 그 이미지에 그런 한이라는 그 한이바람, 한이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좀 그 서풍이 좀 안 좋죠. 서풍이 좀 그 미세먼지를 많이 몰고 오고 황사바람을 몰고 오는 좀 그런 좀 안 좋은 바람이 되는데 어쨌든 그 여성의 이름에 한이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서풍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봄바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날이 새다라는 말 있죠? 날이 새다라는 것은 바로 동쪽에 밝아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새라는 말을 쓰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혹시 그 지리 시간에 그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그런 고온 저습한 바람. 그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배우셨죠? 높새바람. 높새바람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높새바람이네요. 높새바람. 그러니까 바로 북동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풍에 그거는 이제 고유어로 만든 북동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그게 딱 그 지역의 그 바람만 가리킨다는 뜻으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그게 그 지역의 그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고온 저습한 바람, 고바람만 높새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 저기 북동풍을 다 예전에 높새바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이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니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니라고 쓰는 것은 요거는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위아래 이렇게 노래 불렀던 EXID의 그 한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한이 있죠. 최근에 결혼한 배우 이한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표기가 뭐가 맞습니까? 이한이가 맞네요. 이한이가 맞고 위아래 부른 그 한이는 그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한이는 이런 식으로 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그 7페이지에 확인 문제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한이바람, 즉 서풍, 봄바람을 가리키는 그 말은 바로 앞에 게 맞겠습니다. 한이바람, 앞에 게 한의, 이런 식으로 발음은 물론 니라고 합니다만 한이바람, 그 앞에 게 맞고요. 뒤에 한이바람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음법칙 볼게요. 자, 길라잡이 한국어에서 두음법칙이란 세 가지 종류를 가리킨다.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고요. 둘째, 두음 나녀 노뉴 요뉴니가 야요 요유이가 되는 현상이고, 셋째, 두음 라려 료류리가 야녀 요뉴니를 거쳐 랴려 료류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두음법칙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두음법칙 표기를 배우기 전에 두음법칙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음법칙이 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복습해서 알아두시고요. 새로 보시는 분들은 하여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음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맨 처음에 뭐냐 하면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두음, 우리 로인이죠, 로인이 노인으로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리을인 한국어에서 단어의 제일 첫 음절에 못 와요. 그래가지고 리을은 니은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게 니은이 냐녀뇨뉴니에요. 즉 이 앞에서 이거는 이하죠. 이거는 이어죠. 이어죠. 이유죠. 이거는 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오는 니은, 이 앞에 오는 니은, 요 니은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거 야여, 요, 유, 이로 그렇게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여간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 원래 여자거든요. 여자인데, 요게 이제 여자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녀뉴뉴니 이렇게 이 계열 앞에 니은이 단어 첫 음절에 못 옵니다. 단어 둘째 음절은 괜찮아요. 첫 음절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음법칙이에요. 두음법칙은 머리 두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단어의 첫 음절, 제일 앞에 오는, 머리 부분에 오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야녀뉴뉴니 못 온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랴려료류리를 볼게요. 자, 요거는 두 개의 과정을 거쳐요. 자, 일단은 요게 리을은 뭘로 변합니까?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야녀뇨뉴니가 되었다가 야녀뇨뉴니는 뭘로 바뀝니까? 야여요유로 바뀌네요. 그래가지고 야여요유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땅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뛰어넘어가지고 랴료를 있는 야요유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요게 이제 두음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5절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거는 크게 세 개의 항목이 있어요. 한글맞춤법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10항이 되고 얘가 11항이 되고 얘가 12항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겠는데 이 순서가 지금 참 완전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가지고 얘가 10항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1항이고 그 다음에 얘가 12항이 된다. 12항.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좀 알기가 좀 쉬울 텐데 하여간 순서가 꼬여가지고 10항, 11항, 12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원리만 아시면 두음법의 요 원리만 아시면 그 10항서부터 12항까지는 비교적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길라잡이의 내용을 제가 방금 전에 그려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한글맞춤법 10항
니은 두음 법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두음 법칙, 예, 즉 야녀뇨윤이가 야여요유로 바뀐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제 10항 보시면 한점 여뇨윤이, 예, 뭐 야는 빠졌네요. 예, 어쨌든 뭐 야녀뇨윤이 요거 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뇨윤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적는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겁니다.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에 여자, 예, 여자라고 그렇게 단어의 첫 부분에 여가 못 와요. 그래가지고 여자로 적어야 되고, 연세를 연세로 적어야 되고요. 요소를 요소로 적어야 되고, 유대를 유대로 적어야 되고, 니토를 이토로 적어야 되고, 닉명을 익명이라고, 예, 그렇게 야녀뇨유이는 야요요유이로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자, 근데 다만 예외가 있네요.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자, 그래서 10항서부터 12항까지 계속 의존명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의존명사들 있죠? 의존명사들 앞에 꼭 반드시 수식하는, 반드시 꾸미는 말들이 앞에 나와야 되는, 예, 한정한다, 뭐 수식하다, 꾸미다, 뭐 이런 말, 여러 말을 쓰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반드시 와야 되는 그런 명사들, 걔네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그 두음 법칙이 어겨질 수가 있습니다. 두음 법칙을 안 지켜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냥이나 냥중이나 연 같은 경우에, 예, 이런 것들은, 예, 두음 법칙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한냥 두냥, 그다음에 그 정도의 그런 그 정도의 뭐 무게라든지 이런 것, 양중, 그다음에 1년 2년 할 때 그 연, 이런 것들 의존명사에 한해서는 두음 법칙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 예,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명사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녀석이 있고 연이 있고 님이 있고 잎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의존명사이네요. 의존명사 녀석, 년, 이거는 뭐 1년 2년이 아니라 뭐 하여간 좀 여성들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네요. 하여간 그런 뭐 표현이든지 아니면 님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의존명사들이죠. 앞에 수식하는 말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두음 법칙 어겨도 된다. 예, 두음 법칙 어기는 것을 허용한다. 예, 허용하는 게 아니라 두음 법칙 어긴 것을 맞다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두음 법칙이라는 게 단어의 첫머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은 두음 법칙 지킬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녀, 여 같은 경우에 당뇨의 유, 결류의 닉, 뉴, 그 다음에 은닉의 닉, 이런 것들은 다 두음 자리가 아니죠. 단어의 첫머리 자리가 아니죠. 예, 다 둘째 음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둘째 음절 이하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다 두음 법칙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이거 두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이런 말이나 아니면 합성어에서 이렇게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또 지켜줍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여간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보시면 신여성, 요게 여가 좀 둘째 음절이잖아요. 그래서 두음 법칙 안 지키고 신여성이라고 이렇게 적어야 맞겠죠. 그런데 앞에 신이라는 게 이게 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음할 때 신여성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신여성 이런 식으로 좀 띄어서 읽어요. 띄어서 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이라는 게 비록 둘째 음절이지만 마치 이렇게 띄어가지고 분리돼가지고 읽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두사처럼 둘째 음절 이하라도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앞에 붙든지 아니면 합성어인데 합성어의 두 번째 어근을 시작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두음 법칙도 적용한다라는 그런 좀 예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연불 같은 경우에도 염이 원래 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연불 둘째 음절이니까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만 공 플러스 연불이에요. 공 플러스 연불이니까 이것도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앞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해서 공연불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존, 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존 플러스 여비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그 여비가 예, 그 합성어기 때문에 둘째 그거에 어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가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으니까 여비에 의존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서 여비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존 여비 이런 거는 좀 하여간 제가 그래도 여대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례는 좀 빠져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이게 아무래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89년도에 좀 사회상이나 요거 약간 좀 감수성이 떨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나오니까 하여간 뭐 그런 하여간 89년도 옛날에는 참 하여간 힘들었구나. 예, 살기가 참 뭐 앞으로도 더 발전이 돼야겠습니다만 하여간 참 살기가 좀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좀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용례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 자, 아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 플러스 도, 구년 플러스 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신여성과 신년도입니다. 자, 신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나요? 신 플러스 여성이니까 신여성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근데 신년도 있죠. 신년도는 신연도가 아니라 신년도라고 적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는 두음법칙을 지키고 있고 하나는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고 있을까요? 예. 왜 이건 두음법칙에 적용이 되고 이건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요거는 신여성 같은 경우는 신 플러스 여성이에요. 신 플러스 여성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읽으니까 이게 두음법칙이 적용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년도는 신년 플러스 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째 음절이에요. 둘째 음절이기 때문에 아까는 남녀같이 그렇게 둘째 음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두음법칙이. 그래서 이게 하여간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하나는 두음법칙 지키고 있고 하나는 안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단어 두 개의 그게 접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부침 2에 준하여 적는다. 자, 그래서 한국 여자대학, 성신 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둘 이상의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진 고유명사들 이런 것들도 다 따로따로 한국 여자대학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 요소, 비료회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한, 요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으니까 이것도 두음법칙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제작 연도가 있고 제작 연도가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지금 띄어쓰기 돼 있죠? 띄어쓰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도 요런 거는 이제 제작 연도 같은 경우는 그 연도가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명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작 연도 두음법칙을 적용을 해서 제작 연도라고 뒤에 걸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자, 다만 몇 년도 1998년도 뭐 2021년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앞에 몇 자가 바로 수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묻는 의문 관형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럴 때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2021년도 이런 거에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수가 붙거나 몇이 붙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단위명사는 다 의존명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다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죠. 지키는 것들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그렇게 다만 같은 경우는 앞에 걸로 몇 년도라고 써야 맞겠습니다. 몇 연도라고 쓰는 뒤에 건 틀립니다. 자, 다음에 부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셀째 음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년은 원래 년자로 그렇게 또 단위명사는 또 그렇게 쓰기도 하죠. 어쨌든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신여성, 신여성. 요 보면 이건 신 플러스 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나 아니면은 합성 명사에서 뒤에 거 저 두음법칙 지켜준다라는 그런 저 부침 2번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신여성이라고 그렇게 뒤에 걸로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참고 보시면 신년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여성은 신 플러스 여성이지만 신년도는 신년 플러스 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년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둘째 음절이기 때문에 두음법칙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그렇게 앞에 걸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신연도가 아니라. 다음에 부침 3번 보시면 이렇게 고유명사 중에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 두음법칙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여자대학교가 아니라 한국여자대학교로 쓰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한글 맞춤법 1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두음법칙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셋째에 저기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랴려 료류리가 냐뇨 요뇽이를 거쳐서 야여 요유이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중간 단계 확 없애버리고요. 제 11항 읽어보시면 한자음 랴레 랴려 례료류리가 단어의 첫머리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여 예요 유이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하나 빠졌죠. 단계가 냐뇨 녜 뇨 뉴 니 요 단계가 빠지고 그냥 확 뛰어넘어가지고 랴료류리가 야요요유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좀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요. 양심이 있고 량심이 있네요. 그거 이제 두음법칙 지켜야겠죠. 그래서 량심을 양심이라고 적어야겠고 력사를 역사라고 적어야겠고 원래 례입니다. 례이. 원래 뒤에 게 원래 한자음에 맞는 거예요. 맞지만 이게 다 두음에 왔기 때문에 다 고쳐가지고 예의로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두음법칙을 적용해서요. 그 다음에 용공을 용공이라고 적어야겠고 류행을 유행이라고 적어야겠고 리발을 이발이라고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자, 다만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역시 의존명사는 그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보는 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면리냐, 요거는 단위죠. 단위가 이제 심리가 4km니까 1리는 한 2.5km. 어떻게 되나요? 400m 정도 되겠네요. 400m. 자, 그래서 면리냐 이런 식의 요즘은 리나는 단위 미터로 다 사용하지 리라는 단위 쓰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위명사,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두음법칙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할 때 그런 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의존명사로서 그렇게 리로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름대로 적어요. 그래서 계량, 설량, 수력 이렇게 량들, 수력, 협력의 력들, 사례, 홀례의 례들, 와룡, 쌍룡의 용, 그 다음에 하류, 금류의 류, 도리, 진리의 리 얘네들은 다 둘째 음절이잖아요. 그래서 두음법칙 지키지 않고 원래 발음대로 그렇게 쭉 써주는 겁니다. 자, 해설 보시면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져 쓰이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쌍용 자동차 있죠. 쌍용 자동차는 딱 쌍용이라고 적어요. 쌍용. 쌍용이라고 적어서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쌍용 자동차 표기가 틀린 겁니다. 물론 이제 89년도에 전에 쌍용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쌍용이라고 썼습니다만 이게 소급해서 그러지 않은 것이지 89년도 이후에는 쌍용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쌍용이 맞고 쌍용 자동차는 현재 입장에서는 틀린 표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율은 열율로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한글 맞춤법 중에 대단히 유명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요거는 좀 시간이 그래도 좀 다 됐으니까 우리 3교시 때 넘어가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3교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